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오늘 뉴스 토마토는 끝장 뉴스를 시작으로 생방송 릴레이 특보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윤석열이 구속될 때까지 함께하는 내란숙의 아웃, 감옥으로 직진 특집입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서 총칼로 정치인을 위협하고 언론과 선관위, 시민까지 겁박했죠. 피와 희생으로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온 국민을 공포와 혼란에 몰아넣고도 검찰과 사법부를 이용해서 법 위에서 탈출극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정의는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법의 이름으로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지른 이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철저히 단죄받길 바랍니다. 아참, 윤석열 씨 깜빵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안 됐다. 7월 9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정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의원실 라이브. 오늘은 특별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의원 김병주 의원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저를 굉장히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의원님. 네. 최고님. 이런 아니에요. 방송 처음이신가요? 네, 아닙니다. 자주 했는데 오늘 멘트가 너무 네. 멋있어서요. 오늘 아니, 멘트 의원님, 너무 저희 멋있어요. 방송에 오늘 네. 두 번째시라고. 전에 합정에 있을 땐 자주 나왔었는데 네. 이리 옮기고는 두 번째요. 왜 이렇게 안 불러줬나 모르겠어요. 여의도가 여기서 네. 더 가깝습니다. 여기가. 네, 그렇죠? 가깝죠. 네, 그럼 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네, 되겠네요. 네, 그죠?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고정으로 네. 의원님 모시는 걸로. 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요.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윤석열이 깜빡 나는 네. 가는 날 네. 디데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최고님. 예. 일단 사실은 이 내란 수계가 네.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은 내란 수계가 네. 계산책하고 보리밥 먹고 그렇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속되겠죠? 의원님? 네, 저는 구속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서울구치소에서 그때 그야말로 밖으로 나온 것은 전 휴가라고 보는데 잠시 휴가하고 이제 달콤한 오늘은 휴가, 예. 다시 구치소로 복귀해야 된다.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내란 수계가 반바지에 스레빠 차림으로 편히 다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 주요 종사자들은 다 구치소에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법원에서는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리라고 보고요. 또 사실 정의의 새벽을 오늘 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은 기대가 많고요.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확신하시는 거죠? 네, 네.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밤, 새벽 한 뭐 이런 12시 전후가 아닐까요?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요. 네. 혹시라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뭐 1%라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나와서 하는 행위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지난 1월에 네. 그 윤석열이 구속될 당시 말이죠. 네. 그때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이 네. 그 앞에 중앙지법 앞에 투입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런 일이 없겠죠?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지난번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그야말로 법치를 무시한 처사이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법원에 그렇게 난동 침입해서 난동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경찰도 한 2,000명 정도 경찰들을 동원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경찰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속이 된 이후에도 몇 시간까지는
경찰들이 거기서 작전을 해서 이런 일이 그 서부지법 나은동과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 이제 최고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나왔던 영상의 네. 모습인데 지금도 나오고 있죠. 네.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중앙지법 앞에서 지금도 이 시각에도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뭐 1,000명, 2,000명 예상을 했던 네. 것 같은데 100명도 안 되는 듯한 네,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윤석열 측 그 지지자들도 서부지법 난동을 못 모르고 가담했는데 제가 너무나 엄중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이런 것들 세력들이 거의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우 세력들은 윤석열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있는데 아마 구속이 되면은 또 한 번 더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그 지지 세력들이. 예. 네네. 그 예상해 보건데 지금 네. 이제 제가 오프닝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구치소에는 에어컨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 번 구속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시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네. 오늘도 아마 수백 장의 PPT를 준비했다고 하던데 네. 오늘 이제 심사 과정에서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주장을 할까요, 윤석열이? 뭐 본인은 이것은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내란은 통치 행위였다. 잘못한 거 없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을 법정에서 어느 판사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내란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뭐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파면이 난 사항들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법원의 우리 판사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뭐 들어갈 때 보면 빨간색 넥타이 매고 네. 네, 그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네. 굉장히 고개 뻣뻣이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모습 안 봐도 네.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꼭 제대로 된 대통령이었다면은 국민께 사죄하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한 이렇게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국가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그러기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인데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근데 그러게 대단히 마음으로는 쫄아 있을 겁니다. 아, 이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요. 이제 한 번 더 갔다 오면 언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본인이 많이 쫄아 있겠죠. 네. 본인도 직감할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럼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윤석열이니까 직감하겠죠. 네, 그 네. 최후의 발악을 변호인단들이 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네, 않을 것이다. 네, 새벽까지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좀 빠르게 소식을 네.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결정이 날 때까지 TV나 또는 뉴스토마토를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좀 최고님 진짜 일찍 좀 결론을 센스.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뉴스토마토는 12시까지 네. 특보로 그 네. 소식을 전해드릴 네, 겁니다. 새벽까지 하면 또 네. 특보가 연장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그 앵커님들 피곤하니까 네. 12시 전에 결론을 내려 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뻗치기 팀은요. 네. 아예 중앙지법 앞에 새벽에도 있습니다. 이거 발표 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네. 뉴스토마토와 함께 네. 해주시고요. 어제 네. 또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네. 민주당에서 그 차기 당권에 도전한 박찬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네.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네. 이거 내용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범의 사면 복권은 제한한다. 네. 그리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뺏는다.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도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공동 발의를 했어요. 왜냐 헌정 질서 파괴와 국가를 근간을 흔든 것 범죄가 내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5.16 구테타나 12.12 구테타 이런 거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12.12 구테타에 5.16 구테타는 아예 처벌이 안 됐고요. 박정희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처벌이 안 됐고 12.12 구테타도 한 10여 년 후에 단죄는 됐지만은 또 솜방망이로 뭐 사면 복권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역사가 12.3에도 반복된 겁니다. 이제는 그 그렇죠.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절대 내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단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관련자들의 사면 복권을 제한을 해서 내란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내란과 연루된 정당이나 정당에서 내란 수개를 배출한 경우는 거기에 대한 원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고보조금 이거 국고보조금도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평화롭게 더불어 잘 살게 만들라고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런 걸 내란 정당이나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나 내란을 우두머리를 배출한 정당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꼭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12.3 내란만은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은 단죄하고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꺼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또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아주 칼같이 그냥 네, 뿌리를 잘라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관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사에 관용을 하게 되면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예.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런 내란과 같은 이런 사건에는 관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님 사성 장군 출신이시니까 이거를 이제 주요하게 사실 여쭙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엄에 대한 정당성 명분을 찾기 위해서 윤석열과 또 국방부 장관이었죠. 이 내란 수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일부러 도발한 이 죄를 가지고 내란 특검이 외환의 죄를 물으려고 조사 중이잖아요. 네. 이 혐의에 대해서 묻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환 혐의를 네.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네. 보세요? 외환죄는 충분히 물을 수가 있죠. 외환죄 속에는 외환 유치죄는 좀 묻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외환 유치죄는 적국가 통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모보다는 우리가 유도를 했으니까 그 안에 외환죄 속에는 이적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일반 이적행위라든가 또는 여적, 모병 이적, 시설 제공 이적, 시설 파괴 이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이적죄는 쉽게 물을 수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런 전쟁을 유발해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이잖아요. 네. 사실 비상계엄은 조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부분이 북한 요소가 90%입니다. 북한에서 도발을 해서 전시가 되거나 사변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지전 예. 같은 거 일어나면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대의 명분을 축적하려고 국지전이나 전쟁을 유발했다. 대통령과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전쟁을 유발해서 평화를 깬다는 건 천인공노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중에 외환죄 중에 외환 유치죄가 좀 어려운 거고 적국가 통모했는지 근거를 찾기 어렵잖아요. 예. 북한과 협력했는지 그런데 이 일반 이적죄라든가 그 안에 있는 죄 속에는 그런 죄들은 묻기가 쉽죠. 예. 네. 그 오늘 보니까 부승찬 의원이 같은 당이시죠. 네. 군형법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는데 네. 이 역시 불법 전투를 개시하려고 한 혐의니까 네. 이 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군형법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군형법은 일반 죄보다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군형법에 나오는 조항들도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군형법보다는 내란죄, 외환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은 특검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 네.
그런데 또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사실 이 무인기 침투 작전에 주요하게 중심을 잡았던 그 사령부가 네. 드론 작전 사령부잖아요. 네. 이때 사령관이 김용대 드론 작전 네. 사령관인데 지금 7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시기가 정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휴가를 내서 혹시 증거 인멸이라든지 네. 다른 걸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시기상 보면은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드론 사령부에 대해서 무인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부대가 드론 사령부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론 사령부에 근무하는 실무자 간부들이 계속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환죄의 핵심 수사 대상 부대가 드론 사령부입니다. 그럼 왜 이 외환 특검에서 외환죄 수사가 막 시작됐는데 드론 사령관이 왜 휴가를 가느냐? 예. 그것은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하고 입을 맞춘다든가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좀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되겠다. 네. 빨리 속도감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간의 행적, 오늘까지 휴가인데 네, 지난 3일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어떤 일을 벌였을지는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네. 이 사람도 이제 내란 주요 혐의자잖아요. 이 사람도 입장이 좀 재판에서와는 좀 다르게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깊이 후회한다. 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증인 신문을 포기하기도 하고 입장이 돌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 사항이 되면은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나는 잘못 없었다 밑에서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저 군 출신으로서 군의 지휘관은 또는 국군 통수권자나 군의 지휘관들은 책임은 내가 지고 공은 부하에게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계는 다 자기는 안 하고 밑에가 했다라고 예, 그렇죠. 발뺌하고 책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 자기가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덮어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동안은 뭐 같은 충안고고 같은 뭐 국군 통수권자라서 본인이 여러 가지 증언을 그 사실과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중죄를 더 많이 짓겠다 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게 낫겠다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또 파면됐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새로 탄생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정상 참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를 바꾼 것 같고 이 윤석열 구속되면은 더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밖에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또 제대로 증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증인이나 또는 주요 임무 종사자나 또는 관련자들이. 근데 이제 윤석열 구속되면은 이제 그 외압이라든가 또는 눈치 볼 게 없잖아요. 그럼 진실을 더 얘기할 걸로 예. 보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수사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진정성은 의심을 받죠. 했으면 진작 후회했어야지. 네.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니까 후회하는 척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한 네. 전략적인 접근이다라고 네, 네. 보시는 건데. 네. 예. 근데 일단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는 사전에 본인은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증거로 검찰에서 내란 특검에서 제시하기 어려운 거는 발뺌하고 있잖아요. 네. 사전에 모의한 바가 없다. 사실 이미 사전에 여러 번 윤석열과 그 김용현, 여인영이 만나서 그럼요. 그런 얘기를 예. 했던 증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런 것들을 이실직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증거가 확보하기가 검찰에서도 어려울 겁니다. 내란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발뺌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증거 제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부인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 속에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것부터 양심 고백을 그러니까요. 해야죠. 실제 윤석열 내란 수계가 언제 만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양심 고백하듯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증거 제시가 어렵다는 걸 알고 본인이 극구 부인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만 빠져나가려는 네. 그런 모습이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증언들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예, 김건희 얘기도 좀 네.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VIP 제로잖아요. 그렇죠. 네, 이 V 제로 노릇을 했던 김건희도 역시나 구속 대상이 돼야 될 거고 빠르게 포토라인에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김영선 공천 개입 관련해서 어제 이제 김건희 특검이 조사에 착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제 또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가 네. 김건희 이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로부터 공천을 양보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김 여사로부터 김상민 그 당시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양보해 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왔다라고 진술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정희 김건희 특검보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들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특검에서는 발빠르게 지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것만이 아니라 김건희에 대해서는 너무 많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이런 의혹도 여러 그 팀을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일각에서는 네.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된 게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기대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란 특검도 국정조사 청문회라든가 국방위에서 많이 밝혀졌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혜병 특검도 이미 한 80~90% 퍼즐이 맞춰졌고 마지막 퍼즐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임성근을 풀어주는 그 노비 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예. 근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밝혀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앞으로 많은 수사 결과들이 중간중간에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네. 방금 이제 최상병 특검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 VIP 경로설 관련해서요. 네.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으로 꼽혔었던 이 김태효 네. 전 안보실 1차장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어요.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해서 네. 어떤 진술들을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라고 네. 보시는지. 그 김태호로부터 저는 핵심이 7월 31일 날 네. 대통령이 주관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경로를 보고를 받고 경로를 해서 임성근이 이런 걸로 사단장 자르면 어떡하느냐 그럼 누가 하면서 사단장을 하겠어? 이랬다고. 예? 그것이 그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때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을 한 6~7명이 한 걸로 봐요. 안보실 핵심 요원들이 참가했는데 예. 제가 그때 국방에서 밝혔던 내용이거든요. 확인해 봤더니 윤석열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안보실장 김태호 1차장 그리고 국방비서관 하고 일부가 참가한 것 같아요. 그럼 예. 거기에 참가한 핵심이 실제 김태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그렇죠. 가잖아요. 그럼 김태호가 아마 그거 보고하기 이전에 부속 비서관 회의 이전에 최상병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한 이후에 이것을 임성근을 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수사를 이번에 할 걸로 보입니다. 네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다양한 네. 이야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이야기를 좀 네. 하겠습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따로 받았다, 이렇게 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무회의 내용은 다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비공개 회의 때 일어나는 것들은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본인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보도에나 대변인실 발표에 의하면은 방통법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것인데 마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본인이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일단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를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공직기강 회의인 것이고요. 또 그것을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국무회의 할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있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8일 국무회의에서도 약간 도를 넘는 행위를 한 것 네, 같아요. 네. 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네. 대통령이 회의 끝났으니까 발언하지 말라라고 네. 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네. 지금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좀 국무회의에서는 사실은 누구나 발언은 할 수가 있지만은 배석자인데 이것은 국정을 운용하는 자리잖아요. 그때 국정을 논의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이 발언권을 계속 얻어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정치하는 것이죠. 그걸 또 밖에 나와서 또 언론 플레이나 SNS에 올리고 뭐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신 거고요. 네. 예. 네.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2파전이잖아요. 네. 박찬대, 네. 또 정청래, 박찬대 이렇게 네. 2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차기 이제 당 대표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차기 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당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여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1년 사이에 저는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예. 이것을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 사실 임기도 1년이에요. 보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견인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핵심이 소통과 속도와 성과잖아요. 이것을 우리 당에서도 같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정청래나 박찬대 누가 되더라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리당원이나 또는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 이재명 정부 성공에 누가 더 적임자인가, 그런 기준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안에 네. 성공을 결정지을 네. 그 누군가가 네,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네, 그렇죠. 누군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그거는 뭐 저도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저 당 대표가 선출되면은 당 대표 같이 최고위가 그렇습니다. 의사 결정을 하잖아요. 지도부로. 그래서 지도부의 핵심은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된다. 네.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지금은 당 대표가 부재 중이니까 원내 대표가 직무 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필요한 여론을 만드는, 여론을 같이 가고 공감대 형성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 구독자가 96만 2천 명인데요. 96만 네. 2천, 곧 100만 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아까 약속하신 그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네, 그거는 좋습니다. 가시는 걸로. 저 주불리 김병주 운용하는데 네. 51만 6천이에요. 오. 51만 6천과 92만이 합해지면은 네, 많잖아요. 96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많이 구독자를 올린 유튜브 채널이 많아요. 100만, 200만 가나요, 그러면? 의원님? 오마이 TV가 제가 100만 정도 갔을 때부터 고정 출연을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요? 하면서 지금 네. 200만을 훌쩍 넘고 300만을 보고 가고 있잖아요. 가자. 네. 그럼 100만 목표가 아니라 200만 목표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특히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윤석열 내란수계가 오늘 다시 구속이 돼서 휴가 복귀하는 구치소로 다시 오늘은 이제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네. 날이니까 오늘 딴 채널보다도 이왕이면은 뉴스토마토 예. 보시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역시 50만 유튜버 다우십니다. 제가 출연했으니까 최소한 10,000명 네. 이상 구독자가 늘었으면 좋겠고요. 빨리 100만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여실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곧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뵙게 될 네. 주불리 김병주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일타 정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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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사님 오늘 어떤 부분 좀 강조하실 예정이신가요?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보세요? 석방 4개월 만에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집행관에서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었죠. 영장의 관련자들 집 네, 일타 정치 들어가기 전에요. 서울중앙지법에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기자.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강석영입니다. 네, 기자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법원 앞에 현장의 모습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씨의 구속심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직접 출석했고요. 취재진이 이제 재구속 심정을 물어봤지만 이제 여러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등 10명이 출석했고요. 윤석열 씨 측에서도 이제 김홍일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다만 이제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어떤 발언이 오가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은 내란 재판은 이제 생중계가 가능한데 특검에서 아직 신청은 안 한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4시 20분부터 휴정했다가 최근 다시 재개된 상황입니다. 예, 강석영 기자님이시군요. 네. 네, 이름이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님, 그 영장 발부가 언제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언제쯤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우선 신문은 6시, 오늘 저녁 6시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인데요. 지난 1월에 윤석열 씨 첫 구속 당시에도 심사가 7시 가까이에 끝났고 다음 날 새벽 2시에 발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신문이 끝나면 윤석열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넉 달 만에 재구속되는 겁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이 작성한 구속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6가지 혐의가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비화폰 기록 삭제를 했다는 것 등 네, 혐의가 담겼습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으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 및 재판을 보이콧할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요. 반면에 윤석열 씨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절차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1월에 이제 윤석열이 구속될 당시에 서북지법 사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도 지금 중앙지법 앞에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나요? 어떤가요? 네, 법원 삼거리 앞에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씨가 이제 입장할 때 윤석열 씨 이름을 연호하면서 일부 이제 소란이 있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이제 법원에서 경호를 신경을 쓴 만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대다수 국민들은 기존의 이제 구속 취소 자체가 이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김용현 등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돼 있는 만큼 내란 우두머리도 재구속이 시급하다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좀 결정이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뻗치기를 통해서 생생한 모습들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영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1타 정치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중으로 에디터님 네. 머그샷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오늘 중은 아니고 네. 아마 이제 저희가 오늘 뉴스토마토가 뉴스 특보를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아니면 12시까지 했는데 뭐 갑자기 12시 반에 나오거나 새벽 1시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또 네. 했습니다. 그때는 뻗치기 저희 기자님이 예. 아마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현장에서.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머그샷을 오늘 내에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단언하기 힘들데 오늘 안에 이 뭐 어렵지 않은 사안이 윤석열 내란 수계 재구속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보통 영장 실질 심사가 당일에 열리면 저희 이제 뭐랄까 이제 기자들이 대부분 쓰는 멘트는 오늘 늦은 밤 아니면 다음날 새벽입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다 똑같이 써 있어요. 평생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기자들도 가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안의 중대성을 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이 법리적으로도 봤을 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당연히 구속 뭐 저는 100%가 아니라 1,500%, 2,000% 확실하다고 보는데 다만 그 결정은 그래도 재판부에서 고심하는 티라도 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제 한 법조인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대담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말씀 들어봤는데 판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미리 결론은 나 있는데 시간을 좀 더 지연해가지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2시를 넘기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 아무튼 저희가 특보로 12시까지 전해드리고 뻗치기 기자는 계속 새벽까지 있는다고 하니까요. 전해드릴 수 있겠죠? 발부 상황을.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걸 시청하실 때에는 발부되는 과정까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려고 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보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의 스타일 자체가 뭐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게 또 이제 2시 15분쯤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영장을 갖다 발부하게 되면 이래저래 많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도 잘못하면 12시를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핵심적인 내용은 특검이 수사 18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만큼 저는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저는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쥐기현 시즌2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포영장이 이런 건 다 발부가 됐던 거였는데 갑자기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하겠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부터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모든 요건은 완성돼 있었고 내란죄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5개 정도가 더 추가돼서 죄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고 전 제일 놀란 게 도망에 협력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그 특검이 판단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 정도의 상황을 법원이 영장 발부하지 않고 배견할 재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편안하게 특보 들으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아까 우리 강석영 기자가 한 이제 지난 심사는 7시 정도에 끝났었는데 오늘도 그쯤에 끝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심사는 이제
그렇게 끝나더라도 그렇죠. 심사가 아마 끝나고 나면 의왕시에 있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서 윤석열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밤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궁금해하실 거다. 이제 이 과정, 발부되는 과정, 심사 과정들을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피의자 신문이 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에디터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검도 사실 이례적으로 브리핑에서 밝히긴 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의 경우에는 중계가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특검에 관련된 모든 재판도 사실 이 영장실질심사를 그냥 심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재판이라고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덜어 있던데 이게 재판입니다. 어쨌든 재판이고요. 그래서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다 공개하고 중계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법에 명시된 특검법에 명시된 거기 때문에 다만 뭐 특검 쪽에서 중계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르면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장은 특별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박지영 특검보 같은 경우에도 재판의 경우에는 중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방금 심사지만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읽어주신 대로 신청이 있는 경우 네.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된다 돼 있잖아요. 근데 특검 쪽에서는 뭐 현재 중계를 요청하는 등의 계획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검 쪽이 만약에 요청하면 이거 사실 공개할 수 있는 건데 따로 요청을 하지 않을 모양인가 봐요. 이미 뭐 들어갔으니까 비공개가 되겠죠. 혹시 중간에 이제 이 심사가 끝나고 나서요 특검보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공방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까요, 소상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이렇게 한 조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엄청난 병력이 거기에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 자체가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계속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 면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 서부지법 난동 폭동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굳이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까지 안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민이 알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번에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미 특검 차원에서 영장 청구한 내용들을 윤석열 쪽에서 다 공개를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 있고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굳이 이 부분까지 무리하면서까지 공개를 요청하지는 않은 거라 생각이 들고 공개됐을 때 발생할 또 사회적인 갈등이나 충돌 같은 것들을 고려한 측면도 있고요. 아마 법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이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만 특검이 요청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뭐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라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법원이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이건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이건 5가지의 추가된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란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그것도 우두머리가 여전히 4개월 동안 밖에 나와서 활기를 치고 있는가의 문제가 그렇죠.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미 구속 사유는 성립이 돼 있는 거다. 이제 그 4개월의 여백을 메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좀 화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규현 판사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이후에 지금 넉 달 동안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분노하셨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분노는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가 어떻게 우리의 헌법을 우롱하고 특히 이제 국가가 국민이 또 요구한 수사기관인 특검에 대해서도 얼마나 오만불손한 태도로 임했는지를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좀 상징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일찍 도착했다. 첫 번째 조사 네. 때도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날짜를 맞추거나 시간을 딜레이하는 거를 특검 쪽에서 다 들어주게끔 목리를 부렸었고 사실은 2차 조사 때도 다들 뭐 제 시간에 왔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정확하게 9시 1분에 왔습니다. 그렇죠. 1분 지각했고요. 1분 근데 오늘 지각했죠. 같은 경우에는 2시 15분 재판인데 2시 11분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야. 4분 일찍 도착한 걸 보면 그리고 아까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갑니다마는 윤석열의 오늘 표정은
전의를 상실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표정 자체가 뭐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서 사실 거의 뭐 멘탈이 붕괴돼 있는 상태의 표정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뭐 윤석열의 이 그 구속은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예고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남세진 그 영장 전담 부장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혹시 제2의 직위원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아마 우려 때문인 것 그러지는 같은데. 않는 것 같아요. 이 판사가 이거 영장 심사하는 판사 같은 경우 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 판사가 대부분 다 원래대로라면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주기원만 이상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원에 있는 판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보수화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법원도 판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주기원의 판결 이후에 법원에 대한 사법 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의 중대성도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소위 영장 자체가 무산이 돼서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주기원이라는 개인이 유일하게 윤석열만 유일하게 한 명만 시간 단위로 계산함으로써 나오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장 담당하는 판사 같은 경우도 직위원과 같은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저는 이 정도로 판단한다면 이건 개인적인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조희대를 비롯한 소위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까 이 특검이 178페이지의 PPT를 만들어서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제가 볼 땐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 내용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충분한 증거가 거기에 반영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워낙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비상식적인 일이 있으니까 좀 답답하시긴 하시겠습니다만 이번마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만큼은 좀 편안하게 임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뭐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뭐 억측 같은 걸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이 일단 기각이 됐던 전례가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을 전담한 이 판사에 대해서 딱히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제 중앙지법이라고만 얘기를 했고 물론 연장 전담 판사라는 게 그리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아서 뭐 67명 뭐 사실은 정확하게는 한 너댓 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전담 판사를 맡게 되잖아요. 근데 지난 체포영장 기각은 워낙에 또 국민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이 있어서 사법부가 스스로 중앙지법이라고만 공개를 했고 뭐 일부 뭐 영화 배우와 유사한 이름이 뭐 시중에 떠돌긴 합니다만은 그 판사가 또 아니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번에 남세진 판사 이름이 나왔잖아요. 이건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된 판사 이름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지난번에는 중앙지법이라고만 보도가 됐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법부 스스로도 여론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세진 판사는 이미 뭐 이 뭐 서초동에서도 뭐 합리적으로 차분한 판단을 하기 또 유명하시다고 하고 과거에 대법원의 대진년이라고 하나요? 진보단체 학생들이 한번 대법원에 진입을 시도를 했던 경우가 있어서 체포당한 적이 있어요. 그 영장도 기각을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고 기각을 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중시하는 판사이니 그 판결을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에디터님. 우리 부의장님 뭔가 지금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이랬다가 만약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아니요, 이건 안심이 아니라 상식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예를 들면 사법부에서 그 법원에서 야 아니야 내보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사법부가 존속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 앞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저는 사법개혁은 이건 제부터 꼭 해야만 할 우리의 과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갖다가 밖에서 반바지 입고 활개치기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제가 볼 때 그건 국민의 법값 정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법 앞에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우리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 제로서 요즘엔 계속 생각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이퀸이라는 광고. 메이킹? 변비 끝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막판에 뭐 하나가 해결이 안 됐거든. 네. 근데 오늘 그게 뚝 하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기 그 구속의 사유로 이제 청구를 해놓은 것 있잖아요. 예. 뭐 범죄의 중대성, 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다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관련 부하들과 관련해서 강의구 실장이나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서 진술을 바꾸고 차후에 이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또
진술에 대해서 뭐 압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심지어 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적어놓으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고 당연히 보는데요. 저는 오늘 사법부의 결정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 건 형평성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를 제외한 모든 종범들 피의자들은 다 구속됐어요. 예. 재판에 넘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제 형평성의 원칙으로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이거를 뭐 법을 굳이 모른다 하시더라도 종범이 다들 구속돼 있는데 어떻게 주범이 남아 있느냐, 거리를 활보하느냐, 이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예. 국민 상식에 맞지 않고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돼야 당연합니다.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이제 진술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진술 중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위법성과 무관하게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상부가 누구냐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다. 근데 박 전 차장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에게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보면 결국 윤석열 지시였던 거예요. 근데 좀 체포영장 전 방해가. 이 말은 좀 웃기기도 해요. 네. 뭐 상부가 뭐 되게 뭐가 많이 있다고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인데 네. 자기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박종준한테 윤석열이 지시하고 그 박종준이 자기한테 지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이제는 김성훈도 자기가 살 길을 찾고 있구나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둘밖에 없잖아요.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이라는 사람과 네. 그다음에 경호처장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윤석열이니까 박종준에게도 물어봤더니 자기는 윤석열에게 지시받은 거라고 얘기했으니 결론적으로 모든 예를 들면 체포영장을 저지하게 된 지시사항들을 윤석열이 얘기했다. 그럼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지시한 최주범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 들어오면 뭐 그 윤석열이 얘기했다는 겁니다만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아, 네, 군대도 안 갔다 온다던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그러니까 위력 경호를 지시를 했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예. 내가 볼 땐 대놓고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은 걸 막아라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근데 그 전에 기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 그런 거예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온 내용들인데요. 그다음에 김성훈이 직접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경호처 사람들한테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총으로 쏘거나 총으로 안 되니까 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위 중무장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지시가 김성훈 스스로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니 이 모든 지시를 윤석열이 한 거죠. 했을 거라고 판단할 네. 수밖에 없고 윤석열은 자기는 지시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 증거를 인멸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증거 인멸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 김성훈이 변호인단이 배석했을 때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다가 변호인단이 사라졌을 때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지금도 여전히 증거 인멸 또는 증거 압력, 진술 압력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황만 가지고도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거죠. 왜냐 밖에 나와 있으면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테니까. 예. 그래서 김성훈의 진술의 번복 과정은 매우 중요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은 아예 본인은 그런 체포 저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네. 안 믿으시죠? 아 전혀 뭐 어쩌라는 거죠? 네. 어쩌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요. 전혀요. 뭐 이미 네. 시킨 사람이 있고 시킨 내역이 있고 뭐 지금 다 증언으로서 확보되고 있는 와중에 혐의를 부인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구속 사유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부인하시고 구속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중요한 게 오늘 에디터님 네.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는 그나마 대통령 신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이나 새벽에 구속되면 전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뭔가 이 대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도 중단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과거의 첫 번째 구속 때는 그때도 저는 어쨌든 구속되는 과정에 우리의 법률상 또 이제 교도 행정상 응당해야 되는 행위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해야 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만약 그때 안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챙길 겁니다.
이게 여러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도 언급해 주셨고 저도 제 지인 중에 이제 교도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과거에는 이게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안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긴 한데 다 합니다. 실제 신체 곳곳에 뭔가를 숨기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좋은 것은 뭐 영상 정자 장비로 탐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거울을 활용해 가지고 뭐 기침을 해보라고 해서 실제 신체 깊숙이 뭔가를 숨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뭐랄까 좀 민망한 절차들을 감내를 한다고 하거든요. 교도관들도 민망하고 뭐 당연히 구치소 들어가는 사람들도 영화에 나왔던 예, 그런 예, 장면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도 그거 들었어요. 약간 그때 제일 수치감을 느낀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수치감이 이제 첫 번째 구속 때는 실제 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지금 달라지는 거는 그런 인치 절차. 일단 구속되면 인치 절차는 동일하다고 보고 그리고 수용복 같은 거를 당연히 입게 될 것이고요. 뭐 과거에 보면 그 미결수의 경우에도 재판에 참석했을 때는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재판에 나올 때는 뭐 본인 스스로 수영복을 갈아입고 사복으로 입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구치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수영복을 입게 되는 것이고 경우는 과거처럼 또 없다고 하는데 플러스로 하나 걱정되는 것은 더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근데 왜 그걸 걱정을 하세요? 아니 이제 걱정이 아니고 그 이제 구치소에 계신 분들이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너무 시원하지 않을까 에어컨 설치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에어컨 틀 수는 없죠. 근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죠. 선풍기가 대부분 나오고 신식 구치소에는 에어컨이 있는 경우도 있대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서울구치소에는 없다고 하고 다만 접견실은 있다는 겁니다.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자주 접견하러 나가겠네요. 그래서 9시부터 변호인단들 점심시간 제외하고 9시부터 5시까지 접견을 풀로 하는 경우가 범털 정말요? 중에는 상당수래요. 이제 변호사들 다 돈 써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9시부터 5시까지 접견 시간인데요. 그때부터는 그냥 풀로 접견을 계속 신청을 해서 범털들, 그러니까 지금 정치범들의 경우에는 점심시간 빼고 계속 변호사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춥다고까지 합니다. 그게 제한이 없나요? 매일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는 상관이 없는 거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미결수의 되는데? 경우에는 미결수에는 상관없고요. 네. 기결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미결수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또 그 방법을 쓰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 측이 밖으로 외부로 그걸 공개한 이유는 적어도 우리 그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협박을 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증거를 갖다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공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안가 CCTV에 걸려가지고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 26일 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때 김주현 민정수석 이거 내란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네.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12월 1일 날 윤상현이 안가에서 윤석열을 독대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새로운 물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만났을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정하건대 비상입법기구 또는 계엄기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비상입법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남들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외부에 있을 때 증거인멸이 훨씬 더 용이해지는 측면들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가면 갈수록 내란에 대한 증거와 내용들은 세상에 다 공개가 될 거다. 그럴수록 이 내란의 몸체였고 핵심이었던 윤석열을 구속하는 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오늘 이 문제가 성립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내란 사태의 본질에 훨씬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첩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죠 오늘. 네. 방금 언급하신 그 11월 26일 안가 보도는 또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역시 우리 에디터님 센스. 우리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의 센스도 이거 보세요. 이거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이 부채도 주지 말자. 부채도 아깝다. 강8450님이 땀띠나게 온풍기 보내주자. 그 깔깔이는 뭔가요, 정순호님? 깔깔이? 군대에서 입는 겨울에 입는 복장입니다. 안에다가 겨울에 입는 거고요. 그 깔깔이는 좋은데 그래도 네. 접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좀 토마토를
아주 뜨뜻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복주자, 수영복을 동복주자 이러면 이게 이제 국민의 그 감정이다, 이 마음이다 이렇게 업보입니다. 생각하시면 될 본인이 한 업보예요. 이거 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최상병 얘기 잠깐 해볼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명현 특검이 오늘 정말 시원한 뉴스가 나왔는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 재판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은 그러면은 그 재판 받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소를 취하했다라는 거는 그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공소 유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받을 일이 없고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특검 스스로 오늘도 브리핑했습니다마는 1심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언급이 나왔고 항소를 유지할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집단 항명수계 뭐 이런 식으로 입건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공소를 제기한 게 공소권 남용이라고 특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괴롭게 지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했던 사안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군사경찰 쪽으로 지금 수사단장 자리가 이미 보임이 돼서 다른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군사경찰 쪽으로 복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또 직무 특성을 또 살리기 위한 그런 명예회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건 데칼코마니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인천세관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백혜령 경정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내부 고발자로 똑같이 윤석열 정부 때 고생을 하셨던 분이고 좌천된 상황에서 지구대로 지금 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그 언론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도 절대 덮이면 안 되는 상황이고 상설특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특검에서 들어보다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설특검이 빨리 출범돼서 이 인천세관 수사 무마 의혹 사건도 정리가 된 다음 백혜령 경정 같은 내부 고발자가 다시 원래 자신이 잘하는 일로 명예롭게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와 사실을 위해서 싸운 분들입니다. 박정훈 대령, 백혜령 경정까지 제자리를 빠르게 찾았으면 좋겠고, 네,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타 정치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특보로 만나 뵐 거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